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지각과 그리고 이 생명체의 구성 물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까지 원자의 생성과 그리고 결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결합한 물질들이 많은데 이 지각을 이루는 물질, 그리고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지각과 이 생명체에 대해서 쭉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각. 지각은 이 이루는 8대 원소가 있다고 하거든요. 8대 원소. 8대 원소가 뭐냐면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렇게 많이 있지만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했죠, 선생님이? 맞아요. 산소랑 규소가 지각을 이루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한다. 마찬가지로 생명체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물질은요, 산소예요. 그리고 탄소, 수소, 질소 순이 쭉쭉쭉 이루어지겠죠. 어떤 친구들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생명체에 물이 가장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소랑 산소가 가장 많은 거 아닌가요? 수소가 더 많은 거 아닌가? 그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질량비예요. 질량비, 개수비가 아니라 질량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뭐라고? 산소와 규소고요. 생명체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산소와 탄소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지금 뭐가 제일 많죠? 산소죠. 이 산소의 비율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산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원소들과 결합하려고 하는 성질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 녹쓰는 것도 뭐랑 결합하는 거랬죠, 선생님이? 맞아요. 산소랑 결합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산소는요. 다른 원소들과 결합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우리 지각 또는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요. 어디 안 날아가고 다 결합으로 해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위에서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이런 다양한 원소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이 원소의 기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어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은 어디서 만들어졌죠? 맞아요. 빅뱅 초기 핵 합성에서 만들어졌고요.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 별 내부의 핵융합에서 철보다 무거운 것들은 초신 폭발로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여기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이 있는데 이 원소들이 어떤 식으로 물질로 남아 있느냐? 바로 공유 결합을 통해서 남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대부분의 물질들은요, 공유 결합을 형성하면서 우리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가 가장 많다며 그 다음 많은 거 봤더니 지각은 규소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는 탄소예요. 이 규소와 탄소는 14조 원소잖아요. 이 비율이 높은 까닭은 바로 뭐냐면 이 규소와 산소가 이제 이 다양하게 화학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자과 분자가 4개로 4개의 방향으로 결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화합물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결합력 세기도 원인이 돼서 이 규소와 탄소가 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각 같은 경우는 원소가 모여서 이 얘기는 이 얘기예요.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되고 광물이 모여서 다시 암석이 되고 암석이 모여서 지각이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광물이라는 게 가장 기본 쪽이 되잖아. 그쵸? 이 광물이 무슨 광물이냐? 바로 규산용 광물이라는 거죠. 규산용 광물. 그래서 지각을 이루는 가장 많이 이루는 광물은 뭐라고? 규산용 광물이라고. 그럼 규소랑 산소랑 결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소랑 산소랑 결합한 강물이 규산용 강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생명체는 뭐라고요? 탄수화물이 가장 많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우리 지각은 규산용 강물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생명체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자.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할 게 뭐냐면 규산용 강물에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생명체에서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자, 그거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을 이루는 강물인 규산용 강물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산용 강물은 규소와 산소의 원소로 이루어진 강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규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잖아요. 즉, 4방향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방향으로 결합할 수 있는데 그 4방향에 뭐가 결합한다고요? 이렇게 산소가 4방향으로 결합하는 거야. 그럼 가운데 뭐가 있고요? 이렇게 규소가 있고요. 4방향으로
산소가 이렇게 결합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슨 그 도형이죠? 삼연체로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삼연체 모양으로 가운데 규소를 놓고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규소로 같은 경우는 4 플러스죠. 그리고 산소 같은 건 2 마이너스야. 그럼 이게 한 개 있고 이게 4개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4 이온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여기도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얘는 플러스하고 얘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8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4에 전하를 띄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 SiO4에다가 4 마이너스 무슨 걸 띄고 있다? 음전하를 띄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SiO4 음전하를 띄고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Si 4 플러스 이온이 1개 그리고 O2 2 마이너스 이온이 4개 이것이 무슨 결합하고 있다? 공유 결합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전하를 형성한다. 자, 이게 지금 암석을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거예요. 뭐가? 규산염 강물이에요. 그래서 이 규산염 강물은 지금 봤더니 전자가 모자라죠. 전자를 4개 받아서 마이너스 사용이 되는데 이 마이너스 전자가 되니까 뭐가 되냐면은 다른 양이온과 결합할 수 있겠죠. 플러스 이온. 그리고 뭐야? 금속 이온과 결합할 수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 옆에 있는 규산염 삼연체와 공유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규산염 삼연체와 공유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로 결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얼마나 많이 또 뭐 대에 따라서 우리 다양한 암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구조를 이루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형 구조.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도형은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빨간색 있죠. 빨간색은 뭘 뜻하냐면요. 바로 산소를 뜻하고 산소를. 산소가 지금 몇 개 있어? 4개 있죠. 지금 아까 그 우리 규산염 삼연체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랬잖아요. 여기 산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위에서 내려본 모습이에요, 지금. 그럼 가운데 여기 위에 산소가 보이고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네 방향으로 네 개의 산소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규산염 삼연체가 돼서 SiO4 4-이온이 되겠죠? 그 네 개의 산소가 뭐랑 결합하냐면 바로 철이나 마그네슘 이온과 결합하는 거예요. 다른 금속 이온과 결합하는 게 바로 뭐다? 독립형 구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암석이에요? 바로 감남석이에요. 감남석. 그래서 이 감남석의 특징은 깨집니다. 그렇죠? 딱 이거를 떨어뜨렸을 때 일정한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무방향, 그러니까 그 불규칙하게 깨진다는 얘기예요. 이 감남석으로 깨지고요.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우리가 단사슬 구조예요. 사슬이 연결돼 있죠. 사슬이 연결돼 있는데 잘 보시면요. 좀 확대해 볼게요. 잘 보시면은 여기 산소가 하나, 둘, 셋, 4개 있죠. 다시 연결돼 있죠. 그쵸? 여기 연결돼 있고, 그쵸? 여기 보시면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요거 몇 개? 4개 중에 몇 개? 2개가.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몇 개? 2개가. 밑에 것도 4개 중에서 2개가. 4개 중에 2개가. 4개 중 상소 중에서 2개가 뭐 한다는 거야? 다른 규산염 삼연체와 공유 결합한다는 얘기고 나머지 2개가 금속 이온과 결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희석이에요. 희석. 얘는 이렇게 사슬 모양이 되기 때문에 두 방향으로 쪼개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방향으로 뭐 한다? 쪼개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좀 정확히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에 반해 복사슬 구조는 이 사슬 구조가 연결된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좀 확대 다시 해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4개 산소가 있죠. 그 중에서 몇 개가 결합했죠, 지금? 그 중에서 결합한 게 하나, 둘, 3개 결합하고 있죠? 그 밑에 거는 몇 개 결합하고 있어? 하나, 2개. 2개 결합하고 있죠? 그 밑에 거는 3개. 2개, 3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뭐야? 4개의 산소 중에서 2.5의 비율로 다른 규산염과 광물과 결합하고요. 1.5의 비율로 금속이온과 결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암석이 뭐예요? 바로 지금 각성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각성석도 마찬가지로 사슬 구조이기 때문에 두 방향으로 쪼개진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거 보시면 판상 구조가 있죠. 판상 구조. 판, 평평하죠? 이거는 얘네들이 잘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몇 개가? 3개가.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몇 개가? 3개가. 옆에 있는 것도 3개가. 3개가. 그러니까 4개의 산소 중 몇 개가?
세 개가 다른 규산염 광물과 규산염 삼연체와 공유결합하고 한 개는 금속인과 결합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바로 그래서 파형 구조를 이루는데 이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흑음모가 된다는 얘기죠. 흑음모는 떨어뜨렸을 때 한 방향으로 쪼개지겠죠. 판상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쪼개진 걸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망상 구조는요. 망상 구조는 이 다 연결돼 있죠. 이 네 개 SI4 4-4개 상수 중에서 네 개가 다른 규산염 삼연체와 공유결합하는 거야. 이 규산염 삼연체끼리 결합한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석영, 장석에 있고 얘네는 깨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네는 풍화에 강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에 따른 암석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특징까지 간략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겠죠? 뭐 구조를 물어봐서 암석 특징을 물어보든지 거꾸로 암석을 주어주고 또는 특징이 주어지고 나서 어떤 구조인지 물어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문제까지 적용할 수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까지 선생님이 지각을 이루는 물질인 규산염 삼연체, 규산염 강물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탄소의 특징은 원자 번호가 6이죠. 그러니까 몇 개의 원자가 존재했죠? 4개의 원자가 존재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방향으로? 4방향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탄소와 이게 결합해서 골격을 만들어요. 골격. 뼈대를 만드는 얘기야. 그래서 뭐 탄소가 옆에 있는 탄소끼리 결합해서 이렇게 만들든지 또는 탄소가 이런 식으로 모양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지를 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이런 식으로 뭘 할 수 있다? 고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슬 모양, 가지 모양, 고리 모양 그리고 이중 결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삼중 결합도 가능하다. 이렇게 다양한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골격을 만든다는 얘기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 뭐가 만들어져? 생명체를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생명체의 구성 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